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청주에 있는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요즘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실 과거에 못지않게 인공관절을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무릎에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는 관절이 되는데, 사실 무릎 관절 수술을 받는 거라면 어떻게 보면 일생에서 가장 큰 수술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이 인공관절을 받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인공관절을 넣는지 미리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공관절을 해야 될 분들이 있을 때 환자분이나 가족분들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 전에 무엇을 미리 확인해 보셔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옷을 하나를 사 입어도 내 취향에 맞는지 아니면 내 체격에 맞는지 옷가게를 몇 군데를 다니면서 옷을 사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차를 새로 하나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회사의 그 차들을 비교 견적도 해보고 시승도 해보고 차를 사듯이, 만약에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된다면은 과연 나한테 맞는 인공관절은 무엇이고, 또 뭘 넣었을 때 편하고 어떤 인공관절을 넣었을 때 일상생활할 때 부담 없이 사용을 하면서 오래 쓸 수 있는가를 사실 아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미리 확인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에 대해서 인공관절을 하는 대부분의 병은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릎 관절에는 위쪽에 대퇴골이라는 뼈가 있고, 아래쪽에 경골이라는 뼈가 있고, 그 중간에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하게 이제 물렁뼈라고 알고 있는 연골이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싸고 있는 뼈 연골과 반월상 연골이 모두 다 손상이 돼서 그 간격이 아주 좁아져서 더 이상은 관절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보통 인공관절을 넣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무릎 안쪽에 관절염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은 무릎 안쪽에 관절 간격이 아예 없이 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대부분 이제 이런 사람들은 걸을 때도 옷자다리로 걷고, 이렇게 서 있어도 무릎과 무릎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 같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한 옷자형 다리로 변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심한 변형을 동반한 관절염 때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동영상을 좀 한번 보여드릴 텐데,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을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걷는 것도 힘들고 사실 서 있을 때도 아프거든요. 그리고 걸을 때도 빨리 걸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체중을 지탱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릎을 제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걸을 수도 없지만은 꼭 거의 걸음 같이 띠똥띠똥 걷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무릎 인공관절을 한 사진이, 실제 사진이 되겠는데, 좌측의 사진을 보시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연골이 다 닳아서 뼈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측의 사진은 같은 환자에 대해서 인공관절을 수술한 후에 실제 사진이 되는데, 이게 위쪽에 있는 이렇게 관절 우리 합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대퇴골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아래쪽에는 경골 쪽에 이제 또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그 중간에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는 베어링이 들어가는 것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내가 아니면 내 가족이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된다면은 환자 입장에서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베어링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베어링이 고정형인지 회전형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형보다는 회전형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보셔야 될 것은, 인공관절 수술을 한 후에 그 무릎의 각도가 얼마나
회복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가는 인공관절의 종류에 따라서 구부릴 수 있는 그 각도가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근데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인공관절이라면은 사실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의자나 침대나 뭐 소파나 식탁이나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릎이 아주 많이 구부러지지 않아도 큰 불편감이 없지만, 우리나라 같이 바닥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은 설령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한 후에 뭐 의자를 이용하거나 식탁을 이용하거나 뭐 침대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가끔 바닥 생활을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양인들보다는 그래도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또 한 가지는 무릎에는 위쪽에 대퇴골이 있고 아래쪽에 경골이 있고 무릎 앞쪽으로 슬개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슬개골에 대해서 치환술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슬개골에 대해서 치환술을 안 한다면은 바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5년 10년이 지나서 그 연골이 닳게 되면은 관절염이 오게 돼서 통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슬개골에 대해서는 치환술을 가능하면은 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공관절의 그 사이즈가 다양한 것이 있는 관절이 당연히 좋겠죠. 특히 동양인에 맞게 디자인이 되어 나와 있다면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양인에 맞는 인공관절 중에 사이즈가 다양한 인공관절을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꼭 알아보셔야 될 것이, 내가 만약에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면은 내가 넣는 인공관절은 수명이 얼마 정도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20년 이상 쓰는 인공관절들이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오래 수명이 길면 길수록 좋겠죠. 그래서 수명이 길게 되면은 뭐 이제 젊은 분들도 인공관절을 넣을 수도 있지만, 설령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좀 일상생활할 때 좀 무리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재수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수명이 긴 인공관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저희 병원에 대해서는 마디사랑병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몇 가지 확인 사항에 대해서 다 긍정적인 쪽인 그 임플란트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어링이 고정형이냐 회전형이냐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인공관절 수술 후에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이 되는데, 좌측에는 베어링 들어간 부위에 이렇게 하얗게 막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고정형을 의미하는 사진이 되겠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그 막대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베어링 자체가 회전형 베어링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건 이제 실제 수술할 때 좀 촬영한 사진인데, 좌측에 있는 그림은 베어링 자체가 막대에 의해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우측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회전형 베어링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전형 베어링이 더 좋습니다. 장점이 많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일단 무릎이 구부리고 피는 것 이외에도 회전이 일부 가능하기 때문에 관절이 사용하는 것이 아주 부드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베어링을 회전형 베어링을 넣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무릎이 얼마나 구부러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수술한 의사의 능력에 따라서도 무릎의 각도가 결정이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그 인공관절 회사마다 디자인에 따라서 무릎에 구부러질 수 있는 각도가 미리 설계가 돼서 제작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무릎을 많이 구부러질 수 있게 디자인돼서 만들어 놓은 인공관절을 넣으면 당연히 좋겠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환자분은 인공관절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이 거의 정상에 가깝게 구부러지는데, 그 이유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지금 이 환자가 넣은 인공관절은 무릎을 폈을 때부터 이게 많은 각도로 구부렸을 때까지 그 관절이 충분하게 설계가 돼서 만들어진 관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그 무릎을 많이 구부러질 수 있는 인공관절을 만약 수술을 받으신다면은 일반적인 인공관절의 각도가 120도라면은 보통 한 150도까지도 무릎을 구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있는 인공관절보다는 우측에 있는 잘 디자인이 돼서 많은 각도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 디자인의 인공관절을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슬개골 치환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쪽에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동그랗게 원 안에 들어있는 것이 슬개골을 치환한 것인데 이렇게 슬개골을 치환을 하게 되는데 슬개골 치환은 보통 그 베어링의 그 재질과 같은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고요. 상당히 그 마모에 대해서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명이 보통 많이 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슬개골 치환을 한다면은 우측에 그림에서 같이 슬개골 치환한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은 그 치환물이 엑스레이 상에 이렇게 투과가 되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이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아래쪽에를 보시면은 이 환자는 지금 치환술을 안 하는 경우거든요. 치환술을 안 하게 되면은 바로는 아니어도 뭐 5년, 10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당연히 슬개골을 싸고 있는 연골이 닳게 되면은 닳아있는 연골은 뼈가 노출이 되게 되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있는 대퇴골 쪽에 있는 인공관절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첫째는 아프겠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재수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수술의 그 가능성도 가능하면 없애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슬개골의 치환은 꼭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인공관절의 사이즈가 다양한가 여부인데요. 다양하다는 여부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인공관절이 서양인을 대상으로 디자인돼서 제작이 됐다면은 서양인에 맞게 그런 사이즈가 많겠죠. 하지만 동양인에 맞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뼈가 서양인만큼 이렇게 크거나 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양인에 맞게 미리 설계가 되고 제작이 된 인공관절이라면은 더 이제 맞게 환자에 맞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 요즘에는 그 사이즈별로 그 단계가 보통 이제 2mm씩 나오는 게 많았었는데 사이즈가 1mm 단위로 나오는 인공관절들이 있거든요. 1mm 단위로 나와 있는 인공관절이라면은 막상 수술을 들어갔을 때 그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양한 인공관절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인공관절의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환자에 맞는 인공관절을 사이즈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릎을 인공관절을 했을 때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의 여부인데 수명이 길다는 전제 조건은 중간에 베어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베어링의 마모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수명이 길겠죠. 쉽게 닳아서 없어진다면은 수명이 짧겠지만은 만약에 그 들어가 있는 베어링이 내구성이 좋아서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다면은 수명이 길 수 있겠죠. 그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좌측에 보시면은 관절 사이에 유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마모도가 크기 때문에 수명이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을 텐데 오른쪽에 보시는 인공관절은 유격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폈을 때와 구부렸을 때 유격이 거의 없는 인공관절들이 요즘엔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한 10년, 15년 정도를 일반적인 인공관절의 수명이 된다면은 유격이 없는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인공관절을 사용하신다면은 보통 20년 이상, 25년 이상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인공관절을 넣고 한 번으로서 수술이 끝날 수도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내가 이제 인공관절을 한 후에도 일을 하거나 뭐 운동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잘 견뎌주기 때문에 오래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 꼭 알아보셔야 될 것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한다면은 어떤 이제 좋은 결과가 오는지를 한번 좀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수술하기 전과 후의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수술 전, 오른쪽은 수술 후의 그 동영상이 되는데, 왼쪽 동영상을 지금 보시면은 걷기가 좀 힘들고 빠른 걸음으로도 못 걷고 꼭 거의 걸음같이 이렇게 떼뚱떼뚱 걷는데, 오른쪽의 그 동영상을 보시면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공관절을 넣기 전에는 옷자다리가 많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제 무릎이 이렇게 많이 붓거든요, 염증 때문에. 수술 후가 되면은 옷자다리도 회복이 되고 다리도 가늘어져서 휜 다리가 교정이 되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술 전과 후에 다리 모양이 아주 이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도도 많이 이제 회복이 되는데요. 좌측에 있는 수술한 다리나 우측에 있는 수술 안 한 쪽 다리나 거의 크게 각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무릎도 많이 구부러져서 일상생활에 편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관절이 요즘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인공관절을 하기 전에 환자 입장에서 가능하면은 내 관절에 들어가는 관절이 좋은 관절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해야 될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베어링이 고정형인가 회전형인가를 알아보셔야 되겠고, 가능하면 회전형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인공관절 수술에 무릎의 각도가 얼마나 구부러지는지, 그러니까 많이 구부러질 수 있는 디자인의 그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또 하나는 슬개골에 대해서 치환술을 하는지 안 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치환술을 안 했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 앞쪽으로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치환술을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그거 이외에도 동양인에 맞게 디자인돼서 만들어진 제품인가, 그렇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의 뼈에 맞게 다양한 사이즈의 제품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요즘에는 사이즈가 1mm 단위로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인공관절의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인데, 유격이 없는 인공관절일수록 마모도가 적기 때문에 수명이 보통 10년, 15년짜리가 20년, 25년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격이 없이 잘 만들어져 있는 인공관절을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